그러면 좀 그것까지 뇌졸중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조 증상이 어떻습니까? 뇌졸중이 올 때 흔한 증상이 한마비라고 해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발음이 잘못 나오거나 어지럽거나 제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이 안 보이고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전조 증상은 그런 증상이 생겼다가 귀신같이 딱 없어집니다. 예, 한 5분, 10분 내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꿈을 꿨나? 아니면 이게 지금 내가 착각한 건가? 졸렸나? 이게 착각했을 때 근데 그건 혈관이 막혔다가 혈관이 막혔다가 몸이 뭔가 혈전용의 성분 때문에 뚫린 거거든요. 근데 혈액이 다시 들어가니까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동맥경화 같은 그 위험병들이 현재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엄청납니다. 증상이 생겼다가 풀리면 당장 응급실 오셔야 돼요.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빨리 좀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거니 좋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럴 필요는 없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5가지 본인이 많이 노출됐었고 또 아닌데 너무 걱정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 아 그래요? 이제 한 60세 넘었는데 고혈압, 당뇨가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팔다리 힘이 빠진 게 약간 미미하게 왔을 때 테스트 해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손을 앞으로 내밀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손을 이게 완전히 이렇게 펴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한 5에서 한 1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 손을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괜찮죠? 괜찮죠. 예, 근데 이제 이 힘이 살짝 빠지면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아 이게 한쪽이요. 이거 못 버티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아니면 이게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쪽 다리를 이제 침대 위에서 양쪽을 동시에 올리고 눈을 감고 있어라 그러면 한쪽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인은 못 느끼겠는데 아주 경미한 이야기 있을 때, 마비가 있을 때 뭐라고 하고요. 발음 같은 경우는 약간 발음이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발음 3가지. 맘마, 랄라, 가가 3가지 해봅니다. 근데 이제 발음이 뭉개지면 이런 이제 고음장애, 발음장애가 있다. 맘마, 랄라, 가사. 맘마가 이제 입술에서 나는 거고요. 랄라는 영국에서 나는 거고 가가는 이제 영국에서 나는 거니까 그 3가지로 간단하게 빨리 해보는 거죠. 아 여기 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얼굴 찡그림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 얼굴이 보통 약간 비대칭이라서 사실 뇌졸중이 생겼을 때 얼굴 찡그림은 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보라고 했을 때 이걸 땡기지 못하게 척 쳐주시는 분들 뇌졸중이 생기면 그래서 이제 이쪽이 터졌을 때 이쪽에 마비가 있다. 이쪽에 뇌졸중이 생겨서 간다는 대칭입니다. Splendid! You killed them all! Get ready to fight! Let's rock! 뭐 뇌졸중을 또 예방하는 거 이게 요거 좀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건 좀 있습니까? 암이라는 병은 다른 예고 없이 그 암단 병이 생기고 감염도 갑자기 찾아오는 거지만 뇌졸중은 합병증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오랫동안 축적이 돼서 계속 혈관이 스트레스를 줄 때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고혈압하고 당뇨 같이 아주 진단하기 쉬운 이 질환을 평상시에 잘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진단이 너무 쉬워요. 평상시 집에서 팔뚝혈압계로 혈압을 자주 재보시기만 하면 140에 90을 넘는 게 조금 흔하다. 고혈압의 가능성이 높은 거고 당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피검사로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6.0을 넘어가면 당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혈압이든 당뇨든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서서히 올라갈 때 초기에 2가지 잘 잡으면 그대로 갑니다, 사실. 사실 혈압이 200이 돼서 본인은 모르거든요. 계속 모르고 있다가 그걸 수년 살다가 혈관이 완전히 심한 동맥경화 된 상태에서 발견되니까 심하게 혈전이 바뀌어서 Splendid! 부부가 You 된 killed them 상태로 all! 이제 Get 되게 ready to 돼요. fight! Let's rock! 아,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잴 수 있는 이 고혈압, 이 혈압만 재도 이것을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뇌졸중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죠. 거의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뇌졸중이 병 중에서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처음 발생했을 때가 제일 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환자분 치료에 의해서 거의 다 좋아져요. 100%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경미하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가 제일 나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일 좋은 소식은 지금이 최악입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저 어쨌든 내가 지금 최악이란 소리인데 더 나빠질 내가 네. 그러니까 지금이 최악이니까 앞으로 나아질 만 남았다. 지금부터 점점 좋아질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 또 치료하셨겠지만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뇌졸중이 생길 만한 분이 아닌데 이분은 뭔가 몸 안쪽에 그동안 몰랐던 암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암세포에서 나온 성분 때문에 혈전이 생기고 뇌경색이 생긴 것 같다고 짐작이 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암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암 검사를 해보겠다. 해서 보면 이미 4기. 왜냐하면 뇌졸중이나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 암세포가 수술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말기. 상태가 뇌졸중을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자분한테 이제 한 달 이내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근데 본인도 그걸 잘 못 받아들이겠고 환자 보호자분도 못 받아들여서 그 치료할 때 뜨거운 가슴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는 본인의 삶을 정리할 기회를 박탈하게 돼요. Get ready to 차가운 fight. 이성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Let's 있거든요. rock. 그래서 그런 좀 설명을 할 때 있죠. 어제도 어머님은 지금 이미 굉장히 심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고 앞으로도 좋아진다 하더라도 보호자분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대화가 안 되거나 실수에 타게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그런 확실한 예후에 대해서 좋을 때 어떻고 나쁠 때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속 시원해 하세요.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지킬 수 있는 것도 많이 안내해드리려고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가족분들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치료를 너무 고집하다가 5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이 정도 상태에서는 평균 한 5년 정도 사니까 그 사이에 백혈병이 재발할 거다. 근데 2개월 만에 재발했어요. 제가 그때 전공이 3년 차였는데 기녀를 내가 정말 못하다니 눈만 까봐도 되는데 이게 집에서 아버지라고 진찰도 안 한 거예요. 어제는 나중에 보고 응급실에서 아버지 눈을 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낮아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항암 치료하고 조금 관해됐다가 다시 이제 암세포가 나오고 또 암세포가 나오고 이랬던 거죠. 포기하고 아버지가 이제 삶을 정리할 때 자세히 지금 Get 상황을 ready to 설명하고 fight. 그때 Let's 그래도 rock. 아버지랑 대화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어머니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끌려가서 아버지가 본인 상황도 모른 채 나중에 혼수 상태가 되고 돌아가셨어요. 병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상태고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자기가 좋아지는 줄 웃었다가 이러다가 착각을 하고 돌아가신 거죠. 내 몸이니까 내가 결정을 할게. 그 말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다 정보를 줘야 되는데 우리의 정보를 다 막은 거지. 듣지 못하게 우리가 다 듣고 우리가 판단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가진 병도 끝까지 다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환자는. 아버지의 그런 병과 관련된 기억은 앞으로 환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곱씹어보죠. 어떻게 의사를 시작하셨어요? 그 원래 의사를 시작한 것도 좀 애매하게 시작이긴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의대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했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해야 갑니까? 여기 의대를. 친구들이 되게 이미지 좋았거든요. 갑자기 약간 흥분했어요. Fantastic. 교수님 손으로 한번 저 Get ready to 사실 fight. 의대를 Let's rock. 가겠다는 결심으로 오게 된 건 아니었고 그냥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환자를 보는데 힘들어요. 굉장히 한 3시간 정도 외래를 보는 동안 환자를 한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봐야 됩니다. 3분을 채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전달하고 환자들한테 앞으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기 힘드니까 알게 된 지식이나 알게 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게 된 지식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쓰고 최근에 교과서를 쓰고 특히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환자들이 사망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신약을 2011년에 연구하고 있어서 그거를 지금 신약으로 꺼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 4, 5년 스티브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대우주에 네가 흔적이라도 남기지 않으면 뭐하러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는 수많은 명언을 남겼지만 네 꿈이 만약에 너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하마드 알리의 영어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살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근데 무함마드 알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널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꿈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다. 크지 않은 것이다. 이게 제가 가진 꿈은 지식을 알려주고 약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고 직원들도 많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무함마드 알리가 했던 그런 말 그리고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네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똑같이 다른 의사들과 같은 일을 할 거라면 뭐하러 태어났냐라고 저한테 채찍질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남은 인생 동안에 새로운 신약을 가지고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런 그 스님의 나름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데 저는 역시 속물인가 봐요. 신약 바이오주다. 신약. 이건 어떤 또 바이오주지? 저는 또 다른 것보다 빨리 선생님 번호를 알고 싶다는 그래서 전화해서 밤에 선생님 나 어지러운데 괜찮아요? 이런 걸 물어봐도 괜찮을까? 아니, 근데 정말로 좀 얘기하셨듯이 이게 좀 신약이라는 게 빨리 좀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좀 많은 환자분들께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신약이 막 이게 나오기까지 선생님 뭐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뭐 1상, 2상이 있고 네. 3상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약을 처음에 만들면 동물에서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효능 시험을 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성과 이 양리학 상태를 보는 걸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규제기관한테 그 서류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10억에서 20억 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개발했어도 투자를 받지 못하면 서류를 낼 수가 Let's 없어요. rock. 그래서 이제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에 서류를 내면 그 다음부터 일상을 시작해요. 이제 1상이에요? 예, 그 다음 일상. 여태까지 계속 동물만 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내가 몇십억이 드는 거예요? 네, 20억, 기본 20억. 그래서 일상을 할 때 또 한 20억, 30억 들고, 그다음 2상을 하고 3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한테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때 할 때 양에 따라 한 1,000억 정도 들고. 그러니까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개발이 그렇게 굉장히 어렵지 아직 태양이 그 정도로 성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약 개발을- 신약 개발과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는 굉장히 비상 상태라서 그걸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많이 보는 걸 중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개발하는 과정과 약까지 나오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뉴스 나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빠릿빠릿합니다. 이거 사실. 이거는 사실 판타지. 예, 대부분 빨라야 한 3년 정도 걸리고요. 오래 걸리면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Fantastic. 개인적으로는 Splendid. 얼마 You killed them 전까지만 all. 해도 Get 내년까지 ready to 효과다라고 fight. 생각하고 있었는데 Let's rock.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진도가 꽤 나간 걸로 봐서 내년에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약 하나 개발하는 게 이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그 결과물이군요. 네. 취미는 뭐 있으세요? 그 약간 얘기하기가 좀 우글거리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평상시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다양한 자세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야 정말 역대 수없이 많은 저희가 또 수제분들도 만나고 네. 수많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지만 상상도 못 해본 취지예요. 다양한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생각한다든지 되게 지하철 안에서 앉은 자세로 생각한다든지 음악을 틀어놓고 생각한다든지 그러니까 예. 오로지 선생님의 그 하나 생각은 지금 이 신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 예, 그런 것과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의 가치와 그리고 잘 쓰고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뭐 그런 많이 제 생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꿈의 크기가 진짜 뭐라고 프라타 아니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자 그거 할 거 아니면 이거 하지 말아라. 네가 어? 꿈을 꿀 거면 벌처럼 Get 날아가 ready to fight. 아니? Let's rock. 진짜 몰랐어 벌처럼 해서 나비로 날아라 뭐 그런 얘기예요. 날아서 나가서 쏴라 한턱 쏘든 뭘 쏴라 뭐라 떴다. 쏴라 있네 쏴라 있어 뭐 이런 거 아니야 나를 만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것을 해라 나를 만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거다. 1번은 담배를 끊어라. 끊어라 시작도 하지 말고 피고 있으면 당장 끊어라. 저도 끊었지만 백해무익입니다. 이거 진짜 시작하지 않는 게 네. 두 번째는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두려움을 떠나요. 고혈압을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당뇨를 태어나는 거의 없고 나이가 들면서 걸리게 되는 건데 두려워해서 진단을 회피하는
피하고 먹어야 될 약을 안 먹는 게 훨씬 더 병을 크게 만드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의 검사를 하고 초기일 때 빨리 잡으면 그 병을 동력병을 안 일으키고 뇌졸중도 안 일으키게 됩니다. 웨이브 왜 봐요? 5분 차이로 놓쳐버린 금수저 처음부터 볼 수 있으니까. 오늘 내 픽은 웨이브 퀵 VOD. 그 어떤 시간이든 just dive 웨이브. 26 나이에 한국에 와서 70년을 낮은 이들의 아버지로서 Fantastic. 평생을 Red team wins. 지난 Get 우리 ready to 주공 fight. 주경님이십니다. 아유, Let's 안녕하십니까. rock.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주교님께서 야, 26에 그 한국에 오셨어요? 맞죠? 아니, 일단 저기 주교님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제 이름이 두봉이라고 부릅니다. 네, 두봉. 모르는 사람이 두봉이라고 불러요. 아, 그 유명한 그 아, 화장품. 네네. 두봉은 화장품 이름이고 네, 네. 예, 예, 예. 두봉. 두봉. 두변자한테 두변자예요. 시고요. 그리고 봉은 그래서 산봉을 위해서 노래하는 두변자. 연세다. Fantastic. 상당히 저 주교님께서 상당히 유쾌하십니다. 네네네네. 지금 이제 경북 의성 문화마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살고 계시다고. 있어요. 네, 아, 맞아요. 그러시군요. 아니 그 주교님이 이렇게 조금 나고 자라신 마을 살던 곳은 좀 어떤 풍경인지 궁금합니다. 네, 물란초에 올해 영란은 어디서 태어났는데 1929년도였습니다. 1929년이요? 19년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90도 넘었어요. Fantastic. Splendid. You killed them all. Get ready to fight. Let's rock. 아니 근데 프랑스에서 26세 이제 한국에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70년을 살고 계시죠. 거의 70년. 그리고 뭐 김치를 더 많이 먹었고요. 밥을 더 많이 먹었고요. 된장을 더 많이 먹었고요. 형보다 한국에 더 오래 계신 거죠? 아 그렇죠. 아 그분도 우리들보다 우리들보다 더. 한국에 오래 계셨네요. 아니 그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주교라고 부릅니다. 네네네. 신부들이 Fantastic. 하나라고 Splendid. You killed them all. Get ready to 신부가 fight. 되면서 Let's rock. 15년 했습니다. 내외로 선교하러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을 받고 아, 한국에 오시고. 그러니까 6.25가 났을 때 제가 조족에서 1년간 군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대우단 나라에서 예예. 그때 프랑스 쪽에서 파병을 하기로 그래서 집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라고 그때는 제가 신부 되고 싶어서 진학대학 Red team 다니고 wins. 지원을 안 했지만은 Get ready to 한국의 fight. 인연이 Let's 그때부터 rock. 이어졌군요. 그냥 이어진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예. 아주 친한 친구가 직원을 해갖고 한국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있었고 그때는 23년 7월달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로 가려고 하다 6월달이었어요. 아 6월에 그러니까 바로 수전 직전에 이제 전쟁에 있는 나라는 사람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로 가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국이 참 어려운 나라였어요. 아, 그렇겠죠. 무척 가난한 네. 나라였고 무척 Team 도와주려는 wins. Splendid. 그런 You killed them 나라였는데 all. 딱 Get 그 ready to 나라가 fight. 그러니까 Let's 기분이 rock. 좋으셨다니. 얼마나 오케이. 전하면 왜 그 어려운 나라에 내가 가야 될까?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선교사가 어려운 나라로 가고 싶지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싶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아, 가장 어려운 나라로 딱 한국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무척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기분이 좋으셨다는 얘기네요. 당시에 Red team 프랑스에서 wins. 한국까지 꼬박 2달 반이 거리. Get ready to fight. Let's rock. 지금은 뭐 한 10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 나오는 데를 54년인데 26살의 우리 그 당시 지교님의 눈에 비친 우리 좀 한국은 어땠는지. 어려웠었죠. 잠깐 했을까요? 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 사실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진짜 해로인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네, 네. 넘겨넘는 상황이었어요. Fantastic. Red team wins. 그래도 아주 Get ready to fight. 첫번 Let's rock. 것이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좋게 보였어요.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떳떳하고 그래도 친절하고 참 아주 인간다운 인간으로 가요. 사람다운 사람. 처음부터 한국 사람이 풍기는 인상이 아 그랬습니까? 좋았어요. 상황이 안 좋았지만은 사람이 좋았어요. 이거 저 주교님의 웃음소리 좀 약간 중독이 좀 되는데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음식도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것이 좀 낯설었을 텐데 어떠셨는지. Fantastic. 그것을 이렇게 뭐 조금씩 다 적응했죠. 선배들이 처음부터 김치를 많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위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매운 걸 안 드시다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적응하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좀 프랑스에서 좀 먹을 거 좀 안 싸우고 Blue team wins. 있었다가. 아니 그런데 Get ready to fight. Let's 서양 rock. 사람이라고 그러면은요 네. 아주 좋은 데서 살다가 네. 그렇게 온 사람으로 보기가 쉬운데 네. 제가 10살 때 제 2차 대전이 터졌어요. 제가 지금 전쟁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야, 이것도 2차 대전을 그렇죠. 주교님께서 29년생이시니까 10살이면 한 제 1939년. 2차 대전은 1939년.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10살 때였어요. 적극도 피하고 피난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지하실에 이렇게 그냥 이쪽 저쪽 팡팡 이렇게 그냥 폭탄 터지고 그런 것을 보고 이게 진짜 주교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역사의 산 증인, 진짜 산 증인이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가지 걸리니까요. 뭐 어떤 거요? 그 뭐냐 하면은 사람이 피하고 이렇게 발 벌리는 거하고 네. 같아요. 예, 보통.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십시오. 제 발이 1m 80이에요. 팔이, 예. 1m 60이요. 예. 근데 왜 그러냐.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알아요. 중고등학교 때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2차 대전을 깜짝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